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어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운동량이 보존되는 법칙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충돌을 했는데 A의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B의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A하고 B는 충돌을 했을 때 두 물체는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운동량도 각각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쓰면 약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이 용어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살짝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해하실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따라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A의 물체는 4kg이라고 하고요. B의 물체는 2kg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B는 정지 상태에 있고요. A는 오른쪽으로 10m/s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A가 운동을 하다가 B하고 꽝 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충돌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A하고 B가 있는데 두 물체가 꽝 이렇게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A는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B는 A한테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크기의 힘을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항상 1대1로 같죠. 그리고 동시에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값도 1대1로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하고 시간을 곱한 충격량의 크기가 1대1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같은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1대1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는 거냐면 A는 A대로 운동량이 변해요. 운동량이 변하죠? B는 B대로 운동량이 변해요. 그런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돌 후에 A가 4kg인데 속도가 5m/s가 되었다고 칩시다. 5m/s.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이 A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하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다 보니까 충돌 후에는 속력이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B는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속력이 그렇죠.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값이 40이었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 20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 20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B의 운동량의 값도 20만큼 변하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량이 2kg이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겠죠? 10m/s가 돼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각각의 운동량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A 운동량이 40, B의 운동량이 0이었어요. 그럼 운동량의 합이 얼마였습니까?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돌 후에는 A 운동량 20, B의 운동량 20이니까
합은 역시 40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자, 한번 다른 상황에다가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